이니스타임 하나님의 시간, 이 시간은 건강 정보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옛부터 치아 건강은 오복 중에 하나라고 우리 옛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 드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 잘 드시는 그것 중에 치아 건강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오늘 우리 썬덴탈 솔루션의 이승기 원장님과 전화 연결해서 치아 건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기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도요. 네. 그리고 CTS 시청자 여러분도 새해 건강의 복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원장님 복 중에 뭐니 해도 치아 건강이 큰 복이잖아요. 네네. 네, 사람마다 치아가 손상된 정도가 따라서 치료도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치아 정도에 따라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말씀해 주신 대로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만큼 치아 건강이 육체뿐 아니라 삶의 질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아 손상 정도에 따른 치료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조그마한 충치가 생긴 경우에 저희가 네. 이제 필링이라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네. 아말감이라는 재료 또는 레진 충전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아말감은 순과 은 합금으로써 오랫동안 사용되어진 재료고, 네. 레진 충전제는 화이트 필링이라고 부르면서 치아 색깔을 나는 심미적인 치료 방법을 하겠습니다.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포셀레인이나 골드로 만든 인레이나 온레이를 사용하기도 하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충치가 광범위하게 이완된 경우나 아니면 신경 치료를 받으셔서 치아가 부러지기 쉬운 경우에는 크라운이라고 해서 네. 전체 치아를 씌워주시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틀니가 있겠는데요. 네. 틀니는 국소 우치 또는 전체 우치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치아를 상실하신 경우에는 네. 국소 우치를 통해서 틀니를 만들고 넣다 뺐다 하면서 사용하시게 되고요. 네. 위턱이든 아래턱이든 모든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는 전체 우치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근에 유행한 임플란트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네. 임플란트 치료란 치아가 일부 또는 전체가 상실된 경우에 치아 턱뼈에 인공 치근을 삽입해서 치아를 수복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임플란트에 대해서 원장님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그 원로 목사님도 거의 90 되셨는데요. 네네. 얼마 전에 임플란트 하셨어요. 네. 네. 임플란트란 자연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 인공 치아를 만들기 위해서 잇몸 하방의 턱뼈에 금속의 고정물을 식립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치나 다른 가공 의치 크라운 같이 남아있는 치아에 접착을 하는 것과는 달리 네. 치아 임플란트는 자체적으로 턱뼈 안에 위치됩니다. 그래서 뼈가 직접 임플란트에 붙게 된다는 그 오세우스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네. 우리가 식립한 임플란트가 직접 뼈에 달라붙게 되고 상실 치아를 지닌 사람들에게 단단한 기초를 제공해서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씹는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네. 근데 그 원장님 사실 그 저도 임플란트에 관심이 많은데요. 네.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싸도 안 좋을 것 같고 또 너무 비싸면 부담되잖아요. 네네. 네. 선택할 때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임플란트를 치료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위해서 중요한 거는 그렇죠.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계획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란 저희가 일반적인 엑스레이나 CT 스캔 아니면 환자분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네. 환자 개개인분의 특성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 계획이 세워지면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모든 환자분들이 똑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뼈 이식이 필요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상악동에 뼈를 식립해서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해야 된다든지 네. 아니면은 뼈가 치아를 상실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얇아지게 돼서 뼈를 넓혀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하면은 네.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면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저렴한 임플란트 가격이 나오지만 네. 사실은 거기에 따르는 뼈 이식이나 주변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 다른 계산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네. 상식적으로 너무 저렴한 임플란트는 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네. 또 한 가지 임플란트 재질에 따른 비용 차이가 조금은 있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임플란트가 발달된 지 20년, 30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임플란트 머티리얼 자체로 인해서 실패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임플란트를 사용하든지 간에 환자와 의사 간의 적절한 정보를 교환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 계획이 세워지면 그닥 비용에 관계없이 네. 어느 정도 정확하게 심어지는 게 중요하지 네. 가격만이 임플란트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아주 좋은 네네. 인포메이션 주셨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임플란트를 시술하면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계속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또 메인테넌스가 필요한가요? 네네. 최근에 많이 환자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신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성공률은 95% 이상을 상회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평생 동안 쓰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뼈는 녹아내리게 돼 있고요. 네. 임플란트를 지금 100세 수명 시대를 맞이해서 임플란트를 30년, 40년 이상 쓰시게 되면 임플란트 주변의 뼈도 어느 정도 내려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권하는 방법들은 너무 이른 나이에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네. 나중에 다시 한번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는 찬스가 생기기 때문에 아. 자연치아를 유지할 수 있는 한 최종적으로 유지를 하고 네. 더 이상 안 될 경우에는 마지막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선택하시면 100대 수명 시대에 끝까지 자연치아나 내지는 임플란트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영구적이라는 설명을 드리는데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적절한 계획을 세우시면은 본인에 맞게끔 나이를 드셔서도 충분히 저작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 이제 새해를 맞아서 네. 이제 더 이상 이 치아 때문에 고생 안 하고 좀 임플란트해서 좀 편안하게 좀 생활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네. 그런 분들이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마지막으로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성공적인 임플란트는 정확한 진단, 적절한 치료 계획, 그다음에 꾸준한 사후 관리가 키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는 광고 등을 통해서 새로운 시술 방법, PRP, BMP, 자갈 이식, CGF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그런 방법들이 모든 환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주치의한테 제공을 하시고 주치의와 신중한 치료 계획을 세우고 그 치료 계획이 정확하게 적절하게 이루어지면은 신속하게 치료를 마치는 게 임플란트 성공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한 꾸준한 사후 관리나 정기 검진을 통해서 치아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늘도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 한 번 더 임플란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썬덴탈 솔루션의 이순기 원장님과 치아 건강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유용한 인포메이션 얻으셨죠?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2017년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